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김도엽입니다. 네, 자, 지금 소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엽입니다.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소리 좀 체크해 볼게요. 9988 누르시면은 잘 들린다로 밖에 안 보이는데, 예, 소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완전 커요? 네. 그 소리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볼륨을 조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식으로다가 했더니 이제 울린다고 세게 야 이거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없냐 지금 고개 조금만 숙이면 거의 뭐 스님필인데요 윗머리가 이렇게 없고 뒷머리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야, 이 머리를 생각보다 짧게 잘랐더니 거의 뭐 절에서 나온 절에서 파견 나온 스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얼짱각도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특별히 뭐 할 얘기도 없네요. 그냥 누려 즐겨 뭐 이거밖에 없네요. 자, 누리세요, 즐기세요. 자, 먹고 씹고 즐기자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오늘 뭐 하지? 그래요? 제 팬이래. 저에게도 팬이 있다니.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자, 어쨌든 1시간 정도 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초반에 좀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또 주장하죠. 자, 껍데기는 가라. 중간에 듣다가 배고프다고 갑자기 나가지 말고 지금 다 나가라. 지금 아예 다 정리하고 제 찐팬만 남아가지고 들어라.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지금 뭐 팬이라고 인증을 해가지고 제가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드리는 분들만 좀 들어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어떤 모종의 이벤트를 가지고 충격을 한번 먹어가지고 요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금 눈에 웃고 있지만 엄청나게 그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지? 뭐라 그러지? 뭐야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요새 제가 아주 실망감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냉정해지기로 했어. 자, 오늘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용서가 되겠죠. 오늘 같은 날 뭐 짜증내고 앙탈 부리지 않으면 뭐 장 안 좋은 날 제가 짜증내면은 여러분들도 저게 미쳤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귀엽다. 웬일이야. 까불 줄도 알아.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즐겁네요. 자, 그래요. 자,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자, 화면 한번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화면이 지금 바뀌었나? 화면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인물입니다. 이번 그 5월 셋째 주차 저희 와우넷에서 선정한 수의광 타이틀을 갖고서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수의광 1호 타이틀을 땄고요. 뭐 사실 이게 유효기한은 일주일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또 가이드 잔고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누가 제일 잘했나 이래가지고 뭐 순위야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제가 또 일주일 사이에 제일 잘했으면 모르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늘같이 또 장이 막 오르는데 저는 또 생각보다 심심해요. 예. 제 취향에 안 맞는 애들만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최근에 한 2달 만에 공백을 깨고 수익왕 타이틀을 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제 얼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여기 제가 어떤 걸 가지고서 수익률을 올려서 주간 수익률을 7% 정도 올렸느냐, 계좌의 수익률을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미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IT센 글로벌 수익 플러스 시간에 3번이나 전략주로 말씀드렸고 비트맥스도 최근에 2번이나 그 관련주로 해서 고의견 드렸었습니다. 킵스파마도 최근에 고매점에 계속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렇게 한 2-3 종목만 맞아 들어가면 사실 계좌 수익률이 재밌게 나오긴 하죠. 대여섯 개 있어도 2-3개 정도가 굉장히 선전을 하면 계좌가 좀 잘 풀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비트맥스는 오늘도 날라가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오늘 수익 플러스는 제가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또 비트맥스랑 연관이 아예 없지도 않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스코라고 하는 이번 주 후반부터 6월 3일까지 열리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관련해서 관련주 의견을 좀 드렸는데, 자, 지금 유력 후보로 대두되는 이재명 후보가 지방 거점으로다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게 지금 광역시마다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의 도마다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청년 일자리의 한 방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에서 5대 그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가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누가 봐도 이제 요새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 한국 정보 인증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도 한국 정보 인증을 첫 순서로 넣어가지고 고의견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13%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다나라고 아톰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좀 언급은 됩니다. 오늘 그렇게 아주 센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사실 누가 되든이라는 말을 자주 쓸 수도 있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긍정적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여야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 이슈에 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고요. 또 트럼프는 엄청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 트럼프 재단인가 하여튼 가족 회사에서 엄청나게 돈을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엄청 사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트코인을 엄청 사겠다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맥스가 맨날 날아가는 거죠.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이 165개라 그랬는데 165개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엊그저께는 194개가 됐어요. 그새 또 샀어. 얘네가 11일 5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400억을 가지고 비트코인들 더 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제가 이제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확실한 컨셉인데, 한마디로 한국판 스트래티지예요. 완전 아니면도 비트코인을 시가총액만큼 사가지고 올라가면 대박이고, 안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어떤 분석을 했는지 이름에 비트자를 붙여가면서 비트코인에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게 200개 가까이 되면 200개, 지금 한 1억 4천, 1억 5천 잡으면 얘만 지금 300억치가 넘는 건데, 앞으로 그 500억 중에 400억을 더 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개수로 보면 거의 한 500개 가까이 사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위메이드가 지금 220개 갖고 있는 게 최대였는데 위메이드는 더 산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 이제 한 1000억 조금 넘는 회사가 비트코인만 한 700~800억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야, 이건 진짜 뭐 사업을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그냥 비트코인 가격만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 돼 뭐 이런 회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지금은 하여튼 네, 코인 얘기가 워낙 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코인 가격도 센 편이고, 또 트럼프가 4조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 사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내년 여름쯤에는 2~30만 불 간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퍼지면서 하여튼 비트맥스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저도 한 번 딱 매매를 했는데 그 뒤로 1,000원 이상 올랐어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비트맥스가 선전하는 것도 제가 되게 일찍 한 2,000원 초반에 발굴했으니까요. 예. 이게 왜 비트맥스지 이러다가 이제 맥스트인데 비트코인 사업을 한다면서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는데 아주 이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코에 출격하는 우리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뭐 어제 움직였는데 오늘 이슈로 말씀드리는 건 뭐 오늘은 주춤할 수 있지만 또 내일은 또 움직인다 이런 관점이고, 아까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이뮤노시아는 이제 신규주 맥락에서도 아까 대체거래소 쪽에서 좋았어요. 7,000원 넘어가면서 한 7~8% 상승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2~3%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유한양행 자회사라는 장점이 또 있고요. 작년도에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이 아스코에서 임상값 얘기한 다음에 2달 만에 FDA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한양행 자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관련되는 약물의 안정성, 또 성능, 효능 이런 것들은 꽤 경쟁 약물 대비해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한국 증시 상륙 작정명 마른 장작이라고 아무도 붙이지 않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야, 오늘 시장이 이럴 줄 알았냐라고 하면 뭐 누군가는 그럴 줄 알았지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뭐 50포인트 막 이렇게 오를 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저께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어제 많이 올랐어도 우리가 꽤 선반영이 되고 있어서 많이는 안 오르겠다 싶었는데 저의 예상을 아주 비웃으면서 엄청나게 세게 올라간 장이 지금 오전 내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기습적으로 뭐 저에게 침공을 왔다라는 그런 의미기도 하고 놀랐어요, 솔직히. 이거 우리 왜 이러지?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왜 작전명이 마른 장작이냐?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2차전지 쪽을 비롯해서 마른 장작이잖아요. 뭐 아무리 짜내도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메말라 있는 섹터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불을 붙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개념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 뭐 그렇게 특별히 재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까지 침울하다가 오늘 20% 가까이 올라요. 근데 막 이렇게 예전 이력을 따져보면 대보 마그네틱의 탈철기라고 하는 그 뭐 철 성분 이렇게 골라내는 그 뭐 기계라고 할까? 그거 옛날에 테슬라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4~5년 전 그런 이력을 찾아내서라도 간밤에 테슬라가 6.9%, 7% 가까이 오른 거에 우리나라에 관련주 없나 뭐 이렇게 찾아보면 대보 같은 게 불현듯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지금 제가 봐선 오늘 뭐 지주회사군도 마찬가지고 작년 한때 밸류업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근 또 몇 달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섹터, 걔야말로 아무도 안 쳐다봐서 완전 마른 장작, 짜내도 나올 게 없네 뭐 이런 섹터들인데 지금 오늘 불이 붙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자, 오늘 시장은 크게 4가지 섹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퓨리오사 관련해서 세고, 하나는 또 지주회사군이 엄청나게 세고, 퓨리오사 세고, 지주 세고, 2차전지 세고, 신규 세고, 뭐 이 정도. 뭐 작은 것들도 뭐 여러 개의 사이드로 있습니다만
제가 오전 시장을 보건대 이 4개 정도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 오늘 새벽이나 어제 저녁 때 나온 뉴스 중에 어젯밤에도 제가 그 내일장 투자 전략이라고 유튜브와 야간에 좀 공방을 짧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뉴스죠. K배터리가 드디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삼원계의 자존심을 좀 접고 지금 LFP가 대세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삼원계랑 LFP 그러면 잽도 안 되는 기술력에다가 그냥 밀도도 낮고 주행거리도 짧고 후졌다. 중국은 쟤네들은 저걸로 왜 하냐. 우리는 삼원계 같이 약간 하이엔드급 배터리 중심으로 간다였는데 이게 전기차가 캐즘을 겪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결국은 가성비예요. 싸야 돼. 근데 삼원계는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삼원계 거의 한 반값 정도 수준의 LFP가 지금 범람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찾는 배터리가 돼버리니까 갈수록 우리 삼원계 쪽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DI가 GM 쪽에 합작해서 라인을 깔기로 했는데 GM에서 삼원계 대신에 일정 수준은 LFP로 깔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은 아니겠죠. 우리도 뒤늦게 작년부터 LFP 양산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급 배터리라 그래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미 가성비 차원에서 중국 배터리들이 충분히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이게 LFP를 하면 도대체 시장에 어느 정도 명함은 내밀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영 논리가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어쨌든 유지하는 한 중국의 배터리 달린 차를 오냐 해주면서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LFP 배터리 다뤄가지고 가성비 있는 전기차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이제 차량 가격이 1,400만 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LFP 배터리로 바꾸게 되면 $10,000 정도 그 원가가 줄어든대요. 이거 $10,000면 1,4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 이제 아예 고성능을 추구하는 전기차는 LFP 못 달겠지만 그냥 웬만한 중저가, 그냥 스탠다드 모델 이런 것들은 앞으로 LFP가 대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어쨌든 어제 그 대체거래소와 시간에서 그 LFP 관련주들이 되게 세게 올랐죠. 되게 강하게 오르는 면들을 보여줬죠.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자이글 같은 경우가 아까 상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진짜 어제 오늘 아침 사이에 에모틱도 어저께 시간의 상이었고 탑머트리얼스 메가터치 이런 것들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 나왔는데 솔직히 자이글은 잘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회원분들한테 아까 8시 반에 8시 반이면 그 시간에 단일가 시작도 안 할 때예요. 호가도 안 나올 때고 8시 반 바로 전에 자이글을 추천주라고 제가 적어가지고 자이글 사야 된다 오늘. LFP 관련주다 이거. 근데 소문은 많이 안 나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잠깐 그러더니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버려가지고 10시 전까지는 잠깐 깨지기도 하고 그러더니 그 뒤로는 상한가 잔량이 많지도 않은데도 잘 깨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주목을 받는데 이게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오늘 급등 7%에 가까운 급등과 함께 지금 2차 전지에 뜬모를 약간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냉정하게만 보면은
테슬라가 7% 가까이 오른 게 뭐 테슬라 차가 잘 팔려서냐?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여전히 4월 달 1년 전 대비해서 49%나 판매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BYD 같은 경우가 지금 차량을 한 20-30% 싸게 지금 인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테슬라 더 안 팔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새벽에 많았어요. 근데도 이제 테슬라에 복귀한 머스크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땡기기도 했고, 또 6월 달에 이제 로보택시 시작한다 이것도 있고, 원래는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실패했다고 나오던데 스타쉽 발사 이슈도 있어가지고 골고루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스타쉽은 발사 실패했다고 아까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봐선 마른 장작이었어요. 2차 전지 쪽이. 뭐 악재만 그냥 덮어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작은 그 작은 씨앗이라고 불씨라고 할까요? 근데 불씨면은 뭐 이게 불이 붙을까라는 거였는데, 말 그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른 장작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대값도 없어, 뭐 별로 진짜 죽어라 하기만 하고 괴로워 죽겠어 이런 판국인데, 이게 작은 소식 하나에도 이렇게 장작이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상륙 작전 이래가지고 작전명 마른 장작이라고 얘기 드린 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지주회사군이 강한데, 앞서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겠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자, 개미전성 시대가 열리는 거냐, 대통령 누가 돼도 지배구조는 뜯어고친다. 그리고 지금 여기 3명의 유력이라고 하면 다 유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 후보 3명의 경제라든가 자본시장 관련된 공약을 보면 어쨌든 2명은 5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또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또 법을 고치는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누구도 시장을 방치해 놓진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조금 더 경중으로 보면 조금 더 시장을 빠삭하게 이해한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치고 나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호불호라든가 지주라고는 무관하게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어저께 마지막 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TV 토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TV 토론 상황에서 지금 토론도 여론조사도 이제 깜깜이가 돼요. 좀 있으면 아마 오늘까지인가 하고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오늘부터 공표가 안 되는지, 하여튼 오늘부터 조사해서 아마 공표가 안 될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조사를 했더니 오차범위 밖으로 1등이다. 근데 어저께 정치 분야 마지막 토론이 있었는데 전 안 봤습니다만, 솔직히 역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말실수가 엄청 나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누구는 조사를 해보면 줄어든다 얘기는 하지만 역전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대로 그냥 일주일 있다가 가게 되면 가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오늘 난데없이 주가가 좀 아까 우리 하 대표님이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 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그런 IB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게 어차피 작년도 1년 내내 빠져가지고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잖아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고평가인 종목들도 있지만, 시장 평균으로 보면 어찌됐든 작년 1년 동안 완전 논 게 취약점이자 이제 기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대선 공약이 대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음을 깨닫고 일주일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 뭐 이런 일종의 오더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도 봄에 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그때도 지주회사군이나 뭐 은행, 증권, 보험회사군, 뭐 일부 또 건설주들 이런 것들 좀 움직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뭐 뜬금없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라는 관점보다는 왜 오늘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뜬금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아니 이게 지금 누가 결정이 돼서 갑자기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뭐 어디다 선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오늘부터 왜 난리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란 데가 우리가 그냥 대선 끝나고서 누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밀어붙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시장은 그것보다 반발짝 빨리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그냥 대선 지나면 누가 돼도 민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게 불과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요이 땅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수가 있는데 그 허점과 그 틈새를 누군가는 노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상륙작전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막 끌어모아 막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또 우리가 막 생각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보면 좀 뜬금없죠. 이게 뭔 일이냐 갑자기. 근데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잖아요. 뜬금없이. 뜬금없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뭐 사람 호불호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저께 결과를 보고 어떤 역전이나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지금의 공표되어 있는 지지율대로라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넘겨짚어서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지 제가 뭘 더 좋아서 얘기를 드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다 싫어요. 다 싫은데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뭐 될 사람 안 될 사람 구분해가지고 더 달려붙고 아니고 이런 거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건 뭐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누군가는 굉장히 뭐 염증을 느끼면서도 누군가는 될 거고 누군가는 안 될 거고 이건 일주일 내로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용할 거리가 있는가를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심 없이 그냥 이용을 할 거냐 아닐 거냐의 판단일 뿐이지 제가 뭐 여기서 이게 몇 분한테 지금 주장하면 판세가 바뀌나요? 절대 그럴 일도 없지만 뭐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될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그냥 제가 느끼는 팩트에 맞춰봤을 때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게 뜬금없지만 어떻게 보면 뭐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반발짝 빨리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상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후속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 전에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은 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슈는 뭐 웬만한 후보들은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지주회사군이죠. 코롱. 얘가 뭐 코롱이 오늘 뭐 호재가 따로 있는 거 아닌데 막 20% 올라가고 HD 현대, 한진칼, 한화, 뭐 SK도 8, 9% 올라. 이거 아까 한 10여 분, 20분 전에 올린 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지주회사군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뭐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 정치적인 호불호를 엮지는 마세요 제발.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그러니까 뭘 지지를 누구라는 거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싫어요 진짜로. 이번에 나온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해야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가서야 그냥 뭐 순간적인 판단을 둔가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진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과세 얘기도 나와요. 이것도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한다 이런 얘기를 뭐 몇몇 후보들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또 배당 많이 주는데 그 뭐 종합과세 아니고 분리과세로 엮이게 되면 또 좋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역시 요즘 5년 사이에 현금 배당이나 또 주식 배당 이런 거 많이 해온 회사들 보니까 또 다른 쪽이 아니에요. 결국은 금융이고 지주회사, 통신, 건설주들이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해오는 회사들. 근데 얘네들의 배당을 받아도 별도의 분리과세를 한다고 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선호하겠지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당연히 뭐 떠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뭐 금융주나 지주회사 또 건설주들의 강세도 뭐 이런 아이디어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이게 뭐 선도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다가 각각의 뉴스를 꿰맞힌 느낌이 없지 않아요. 예. 뭐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에 걸맞는 뉴스 뭐 있지? 이런 거 찾아다가 사실 꿰맞추는 거죠. 예.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갑니다 이런 얘기의 비중보다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맞춰봤을 때 이런 뉴스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라는 정도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규거든요. 오늘 가장 최근 신규는 어제 워낙 달려가지고 좀 쉬는데 중간 신규들 5월 초에 나온 애들이나 이런 애들 중에는 또 되게 세게 가는 애들이 또 돌아서 있고요. 또 7월부터는 신규 상장이 훨씬 더 이제 빡세고 조건이 또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그래서 아마 6월 달까지 들어오는 애들이 그나마 약간 조금 더 덜 널널하게 들어오는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7월 제가 요새 이제 공모주 신규주 꽂혔습니다만 7월부터 깐깐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약간 좀 어중이 떠중이 뭐 그냥 웬만한 특례 이런 것들은 잘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진짜 좀 똘똘한 애들 위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봐서 어떻게 보면 7월달 이후에 IPO 들어오는 애들은 진짜로 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갖고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무시 못할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이 오늘 뭐 3%대 상승이 나오고 3.7%네요. 예. 아니 삼성이 뭐 개별 이슈가 있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셔서 아까도 논의들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뭐 시장이 삼성 아니면 4, 50씩 올라가는 것도 좀 어려운 장인 것도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뭐 밸류업이든 아니면 지금보다 뭐 하반기 예상할 때 이번 주에 뭐 나온 뉴스들 보면은 누가 돼도 뭐 지수 3천은 하반기 때 만든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수 3천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역할을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 올라도 삼성전자 안 오르면 3천 가기 굉장히 어렵죠 우리 시장 구조상.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개별을 호재가 뭐 대단한 게 있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꿰맞추기식인데 한국 증시가 올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삼성전자 사야 된다는 논리가 붙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그럼 엄청나게 비싸서 못 살 레벨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뭐 반도체 경기라든가 HBM 쪽에 역시 좀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하이닉스보다도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3배 이상 큰 게 맞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문제도 좀 있겠죠. 그럼 뭐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빨리 더 올라가면 되는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지엽적인 이슈가 오늘 2가지쯤 있었는데 자율주행 로봇 쪽에 속도를 낸다고 하면서 미국에 몇 개 정도의 특허를 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 뉴스지만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매 없는 냉장고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가 아까 나오던데 물론 아이고 냉장고 하나 가지고 지금
뭐 가격이 3%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시면 뭐 맞죠. 이걸로 대비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올라가니까 요것도 뭐 0.5% 정도쯤은 기여를 하는 것 같은 뉴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냉매 없이 최근에 뭐 냉각 기술 관련된 이슈도 많았는데 이게 뭐 나중에 발열과 관련돼서 공조라든가 이런 거 최근에 삼성이 그 공조회사 유럽의 최대 공조회사도 한 2조대 샀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이게 전장 분야라든가 공조 분야에서 또 새로운 신사업을 찾는 움직임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냉장고에 냉매 없이 찬 뭐 그런 거를 유지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그냥 냉장고다 이렇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혹시라도 상상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일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면적으로는 사실 퓨리오사가 오늘 제일 세죠. 퓨리오사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퓨리오사의 그 레니게이트인가 얘네가 만드는 뭐 그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이제 메타가 탐을 내 가지고 저번에 뭐 1조인가 1조 2천억엔가 산다 그랬던 건데 거부하고 우린 자체적으로 성장해서 뭐 엔비디아를 뭐 넘겠다. 뭐 이런 이제 야심적인 포부.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뭐 독자 행보를 가상하게 여기면서 뭐 키워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내년쯤에는 상장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만들어도 수요처가 없으면 좀 그럴 텐데 7월 달에 AI 반도체 뭐 만든 거를 LG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그 퓨리오사 이슈 나올 때 엄청나게 세게 올랐던 한 1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본물 터지듯이 주가가 세게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 또 펀드 투자 계약을 했는데 아까 MDS 테크 세게 올랐고 BQAI가 세죠. 예, 여기에 그 퓨리오사 AI 관련된 뭐 펀드 투자 계약을 하는데 얘네들이 뭐 일정 부분 좀 참여가 됐다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퓨리오사 관련주로 MDS 테크와 BQAI가 이제 합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예, 상승하는 대열에 많은 종목들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MDS 테크,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지분율이 제일 높은 창투사잖아요. VC죠. 한 15%쯤 있다고 알고 있고 포바이퍼 지난번에 뭐 한 5배 올라갔는데 얘네랑 MOU 맺고서 뭐 사업을 같이 한다라는 게 부각되고 있고 나우아이비도 지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MOU 맺고 또 사업하고 있는 엑스페릭스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창투사 VC 개념이나 뭐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모처럼 퓨리오사가 돋보이면서 예, 큰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 또 하나의 주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SM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에서는 이게 텐센트에다가 하이브의 SM 지분을 11만 원에 넘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리포트들은 대부분 막 뭐 찬티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뭐 이런 일성들이 많았어요. 목표가도 17만 원까지 올리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뭐 장도 좋았지만 마이너스 안 나고 그냥 플러스를 내는 그런 식으로 상황들이 바뀌었는데 뭐 11만 원은 이제 싸게 넘긴 거죠. 왜냐하면 어제 종가가 13만 원에 가까웠는데 2만 원 가까이 뚝 싸게 파니까 이게 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후려쳤냐. 가치가 원래 이 정도냐지만 어쨌든 뭐 블록딜을 하면서는 약 15% 정도의 이제 뭐 감액을 해가지고 넘긴 거고 그렇다고 사실 뭐 텐센트 입장에서는 사실 좋죠. 11만원에서 산 거 오늘 올랐으니 바로 2만 원 먹고 팔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대 주주로서의 뭐 위상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쉽게 팔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중화권의 진출에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SM이 더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SM 올라가니까 또 뭐 우와 그러고서 엔터 주식들도 같이 또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지수가 어쨌든 크게 올라가는 것에 많은 종목들과 업종들이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형국이거든요. 나도 이러면서 그냥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제가 봐서는 뭐 지금 이게 뭐 얘가 잘나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누군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막 올라가는데 여기저기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 사실 지금 내려가는 업종과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그냥 웬만한 종목들과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에서 뭐 누가 더 잘났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금 제가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2021년도에 그 1월달 장세가 있는데요. 그 장세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엊그저께도 조금 뜬금없이 셌는데 하루 어제 조금 주춤거리다가 지금 또 세게 올라가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그 2021년도 1월 달에 한 열흘 만에 우리 지수가 한 3,400 올려붙이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96,000원대 갔던 이력이 있었던 고 한 열흘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미쳐서 올라갔어요. 2020년도 2, 3월 달에 팬데믹 때문에 장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4월 이후에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뭐 세게 올라오면서 그 2020년도 하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세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데 그 탄력이 2021년도 1월 달 한 15일까지인가 더 연장이 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뭐 한 열흘 만에 한 3,400 올리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결국 마지막 날 100포인트 오르다가 고점에서 150포인트 빠지면서 끝났죠. 그날 고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월 10날인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100포인트 오르던 날 고점이 삼성전자가 96,800원인가 그래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제가 봐선 지금 시장이 뭐 진짜 좀 뜬금없는데 이게 왜 이러지라고 그냥 하다 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지수가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갑자기 붐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주요한 업종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또 미국에서 관심 있는 거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보다 소외주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쪽은 손 놔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섹터가 진짜 마른 장작의 의미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장이 갑자기 며칠간 좀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뭐 내 포지션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내 잔고가 잘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동안 조금 짜잘하고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갔던 시장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다른 방향성을 뭐 타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선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해서 대선이 끝나는 그 즈음까지는 제가 봐선 3, 4일 정도는 최소한 지금 정도 분위기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이동이나 아니면 포지션의 조금의 좀 변동 이런 것들이 약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금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미세 조정이라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있는 뭐 개별주들이야 뭐 지금 장세와 상관없이 갈 길 갈 거고요. 뭐 그동안 최근에 1, 2주 사이에 주도 역할을 했던 섹터들은 뭐 순환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가는 장이 돼버렸잖아요.
지난 작년 연초 때 잠깐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의외로 밸류업들 가니까 밸류업이 그 하루 가고 안 간 게 아니라 꽤 갔거든요. 예, 그때도 삼성물산, 뭐 보험주, 은행주 이런 것들 움직임이 그냥 아주 하루만 가고 에이 다 갔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최소 한 2, 3주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란 데가 나머지 정태주들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지고 있는 거고 제자리 찾아간 애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공통 공약 내지는 누가 돼도 분명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AI에 대한 투자 누가 안 한다고 한 사람 없잖아요. 퓨리오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AI의 뭐 대표 이미지 뭐 이렇게 지금 부각이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봐선 시장이 3, 4일 다음 주 대선일 전후까지는 의외로 이렇게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예.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오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은 그 공이 또 그 대선 날 알래스카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에너지 장관하고 뭐 에너지 차를 그 트럼프가 임명한 에너지 특사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엊그제 버전만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갈 거냐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가긴 간대요. 예. 가긴 간다. 근데 우리 측 대표는 누가 갈지 모르겠다 이건데 이게 뭐 대선 날 뭐 현직 산업부 장관이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그렇다고 될 법한 사람의 누구 대리인이 가는 것도 웃긴 거고 어쨌든 뭐 제가 봐선 합리적인 선택은 뭐 그날조차까지도 어쨌든 현직은 현직이니까 뭐 산업부 장관 정도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정으로 그러니까 어제부터 약간 이제 LNG 테마 같은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어제 제가 수익 플러스 이슈로 말씀드렸던 그 로보택시인데 뭐 얘네들이 지금 아주 뭐 자극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6월달 말경쯤에 한다고 하니까 6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10대로 시작한대요. 근데 연말 되면 1000대, 내년도에는 뭐 수십만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하다가 계속 성공하고 어떤 뭐 잡음 없고 또 사고 없이 가는 그런 개념들이 완벽하게 구상이 되고 실행이 돼야지만 가능한 목표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바이도 같은 데도 지금 엄청나게 레퍼런스 쌓이면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섹터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머스크가 오히려 좀 뒤졌다 이런 식인데 6월부터 시작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뭐 YG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 YG는 대표적으로 블랙핑크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어디 나온 거 보니까 블랙핑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름에 영국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콘서트 일정, 뭐 월드 투어 일정 같은 걸 짜놨는데 뭐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횟수도 많아졌고 참여 인원도 많아지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콘서트 해서 뭐 얼마나 돈 버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진짜 돈 많이 벌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뭐 몇천억 매출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6월 10일 정도 되면 BTS의 마지막 멤버 군대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중순 이후에는 바로 뭐 완전체 컴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하이브가 SM 지분 팔았다 이거 가지고 SM이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하이브도 짐을 좀 덜었다고 보는 거고 YG엔터도 블랙핑크가 드디어 이제 한 6월 말인가 7월부터는 월드 투어 완전체로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이 지금 뭐 사실 종목이 한 20, 30개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 그제 두산 에너빌이 쉬는 것 같아도 또 다른 뭐 에너토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서
뭐 원전의 빈자리라고 할까 이게 뭐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원전도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몇 달 전인가 1년 전에요. 한창 잘 갈 때 조선하고 방산하고 원전이 잘 갈 때 우리가 뭐 그 사람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조방원이라고 그랬죠. 조방원. 이방원이 아니고 조방원이라고 조선, 방산, 원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도 뭐 시계열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선주나 방산주 대비해서 원전주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아직 뭐 국내에서의 뭐 분위기가 그렇게 막 엄청 밀어주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세계가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 같은 것들을 막 추구하는 식으로 많이 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원전 지금 오늘 주제 나온 얘기는 SMR의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가 시총을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건데 지금 이 두산 뭐 에너빌리티 중심 또 삼성물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지분 가치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SMR 중심으로 새로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재정립되거나 이제 새롭게 좀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뭐 대형 원전을 지어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좀 도시화돼 있거나 뭐 이런 지역에서는 큰 원전보다는 뭐 작은 그런 SMR 같은 게 아직 뭐 제가 알기로는 실증돼 가지고 상업화돼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가동되는 SMR이 없죠. 아직도 빨라야 제 생각에는 한 2년 뭐 이쯤 돼야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와줘야 된다라는 시대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은 SMR 또 원전 이런 거에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지분 투자도 그렇지만 여기 제가 시간이 답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바로 지난주부터 저한테는 피부로 좀 와닿는 것 같았는데요. 되게 감도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제2의 정말 그냥 전력 인프라 뭐 아니면 뭐 AI 아니면 로봇으로 해서 뭐 레인보우가 달리던 그런 시기의 로봇주 같은 느낌? 원전주는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원전 뭐 돈을 얼마나 벌길래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짜부돼 가지고 그냥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원전이 지금 날아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숫자적으로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 완결이 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그럴싸해 보일 때 가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자, 저렇게 뭐 3, 4년 전에 2차 전지 막 날아갈 때도 2030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차 거의 뭐 만드는 회사도 없을 것이고 50% 이상 전기차로 깔릴 것이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과한 가격대가 갔다가 그게 아니었네라고 지금 해서 많이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사실 이게 올라가는 논리가 매우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무한한 상상력이 사실 한 80% 90%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왜 저게 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늘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걸 따라서 살 이유도 없고 저것들이 몇 년 뒤에나 이익이 날지 말지 그것도 불투명한데 지금 막 날아가는 거에다가 내 돈을 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주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맞냐? 오히려 그런 반론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분야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는 또 훨씬 헐헐. 맨날 우리가 이제 자주 섞인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저거 그냥 하는 애들만 하는 섹터야.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쟤네들끼리만 놀아서 그런가 뭐 별로 떼타지 않고 잘 간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사실 심심치 않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뭐 어느 종목이 되게 좋다, 어느 섹터가 막 간다 그럴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껏 지를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생각만큼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섹터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진짜 뭐 주도주 매매해야 된다. 근데 그 주도주가 내 성에는 안 차거든요. 내 기준에는 저거는 주도주가 되기에는 되게 아닌데 막 날아가니까 못하겠어 이러고서 이제 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팔짱만 키고 이제 저것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 외로 이제 많이 가죠. 그러다 이제 한참 간 다음에 이게 더 이상 뭐 방금 학시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니 한 번만 먹고 나오자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뛰어들면 이제 그때 덜컹 고점을 접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게 지금 시장의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그냥 사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별로 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죽기다 보니까 거의 끝날 때가 또 다 됐네요. 자,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입니까? 50포인트. 뭐 코스닥이 오히려 뭐 좀 덜 올랐다 이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물론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고 또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반갑긴 한데 전체적인 이제 포지션상으로 보면 분명히 뭐 지주회사군이라는 데가 사실 대부분 그래도 꽤나 밥술 꽤나 먹는다는 코스피 쪽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이 세고 뭐 이런 부분들 합쳐서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센 흐름이 나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아마 그런 거고 그럼 내일은 달라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생각엔 저도 이게 반가운 현상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면. 근데 어차피 1년을 가다 보면 내 취향대로만 시장이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향을 맞춰야죠. 시장이 올라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시장의 취향에 내 취향을 조금이라도 변경시켜가지고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를 뭐 저도 지금 가이드하는 계좌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거든요. 뭐 당연히 어제까지 기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오늘만 보면 부럽죠. 와, 어제 그림같이 예상하고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작은 소형주들 움직임보다 오늘 뭐 대형주들 중에 마른 장작성 종목들의 흐름이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타서 오르면 빨리 연소돼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며칠 불이 붙어서 탈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워낙 심하게 눌림을 받았던 섹터들이라 하루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최소한 뭐 대선 즈음에서 이게 3일날 대선 휴장이고 4일날 뭐 4, 5일 정도까지 흐름은 뭐 6일날 또 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으로 좀 전향적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제가 얘기를 너무 이상하게 하나요? 말씀들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를 하시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는 것도 아닌데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보면은 굉장히 침체된 그런 방으로 좀 이해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자 그냥 제 얘기가 대충 맞는 것 같아갖고 별 반론 없이 그냥 잘 들어주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시간이 29분이에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뭐 내일도 별일 없으면 뭐 한 2-30 정도 오른 장에서 다시 11시 반에 뵙기로 할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올라서 뭐 5월 마지막 주 잘 끝내고 누가 세리메이라 그랬어? 5월도 누가 팔려 그랬어?
6월달 뭐 대선 끼고서도 우리 시장의 어떤 좀 미래 비전이 갑자기 좀 시장에 투영되는 그런 시장이 조금 더 연결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다시 한번 높아심에 드리는데 뭐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정치적인 뭐 얘기는 이제 뭐 일주일 지나면 이제 하려고 해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너무 곡해하거나 오해하시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그냥 서술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봤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금 경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릴게요. 어제 토론도 제대로 안 봤는데 어떤 분위기였다 이렇게 그냥 뉴스 한 자막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니다 이긴 한데 근데 뭐 되게 큰 변혁이 있었으면 오늘 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많이 됐었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못 봤으니까 간밤에 그냥 별일 없었구나 이렇게 넘겨짚었는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참기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23시간 있다가 뵙는 걸로 방송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제 몸 방송을 한국경제TV 7시 35분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몰라 9달 동안 했는데 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